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달려라 입법카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이고요. 예.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잖아요. 네. 자, 오늘도 이곳에 좀 달려나왔는데,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딱 보면 예. 주변에 높은 빌딩이 있고. 그쵸, 여의도. 네. 영어로 표현하면, 월스트리트? 발음 할 수 있- 좋으시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좀 국민 거래 좀 하십니까? 저는 사실 예. 법 분야 말고는 아주 다 문외한이어서 그렇군요. 잘 모릅니다. 항상 이쪽에는 좀 관심이 많아서 네. 항상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경제 개그맨 요즘에 수시가 따라붙으시잖아요. 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네. 처음에는 경제 개그맨. 예. 제가 또 오늘 또 특별히 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선물이요? 뭐냐면 예. 아유, 이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 자, 살짝 봤는데. 아, 자, 이겁니다. 예, 예. 오. 제가 동전을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660원이네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 가상화폐라고 하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가 봐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요즘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냐 이런 공부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한번 모셔보고 우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고 요즘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변호사님. 박지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이죠. 너무 준비한 멘트 하지 아니, 방송으로만 뵙던 우리 항현이, 네네네.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MC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네. 가문의 영광으로 오늘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네, 형식적인 인사 아주 네. 잘 역시 진정 있는. 알겠습니다. 입법한으로 들어가서 오늘 달려라 입법화 주제는요. 네. 이 정확하게 규정도 이게 단어를 뭘로 써야 되는지 뭐 암호화 화폐, 네.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 워낙 또 핫한 이슈라 네, 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변호사님께서 좀 규정을 내려주시고 네, 네. 정의를 내려보고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021년 그 3월에 이제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가상자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검법에 그 개념이 명시가 되었지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업계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먼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코인 열풍, 광풍, 정말로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그야말로 폭증하면서 올해 1월과 2월 거래대금만 400조 원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투자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머리에 보면 한강다리에서 그냥 떨어 자살하거나 막 왜 극단적인 선택하는지 그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랜 시기에 어떤 빚을 내고 하는 것은 그런 투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말
말도 많고 등락도 굉장히 심해지고 좀 불안한 예, 지금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내 거래소가 2019년 정도에 한 300개가 넘었었습니다. 어우, 300개가 넘었었고.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알려진 이제 그 실명 계좌가 허용된 거래소가 이제 4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5월 3일까지 587만 3천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587만 3천 명. 예, 실명 계좌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명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 이른바 벌집 계좌라고 알려진 계좌를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요. 또 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를 씁니다. 그런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800만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1,85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40%가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30대가 49.8%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황현희 씨 네. 소시적에 암호화폐 좀 만져보셨잖아요. 그 얘기 좀 예. 들려주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소시적에도 했었고, 소시적은 오히려 안 했죠. 그때는 제가 출연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었어요. 2017년 겨울인가 2018년 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한 1비트코인당 100만 원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비트코인을 받은 거죠. 출연료 대신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금액을 따져보면은 한 뭐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1억 6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후배들을 불러서 그 비트코인, 남은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회식을 한 거죠. 초고가. 제가 단순하게 뽑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즘 일화가. 이 세상이 변해가는 거를 예측을 못했던 내 자신이 약간 좀,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후회를 해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후회를 하고 있는 이런 이 후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수입료로 코인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가상화폐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사건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됐던 게, 제가 국세청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받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합니다. 아니, 이분도 뭐 변호사 이전에 사람이니까요. 지금 온라인에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아주 큰 손실을 본 분에 저희가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뭐 만나보시죠.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가상화폐로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영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본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장고를 보여주네요. 저 전문가들끼리 하는 대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 계좌과. 아래에 나오는 가상 계좌에 투자하실 금액을 입금하시고 입금 신청을 누르시면 첫 번째 했던 부분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두 번째 정도,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고 나서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 것도 접하게 됐는데, 그거 한 9,000만 정도? 전부 다 해가지고 약 한 1억 2천 정도. 리스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했다가 이익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손실이 혼자 발생한 사게요? 거예요. 혼자 네. 사게요. 큰 뭐 연예인들을 갖다가 사회자로 둔다든지 설명회 갔는데 대부분 큰 강당이나 큰 호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다가 맡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이자를 준다든지 또 배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먹튀라고 보시면 맞고, 그게 너무나 그 충격 컸죠. 주변에 보면은 월에 보면 한강다리에서 그냥 떨어 자살하거나 막 왜 극단적인 선택하는지 그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피해자들과 조금 연락이 돼서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되었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은 이제 뭐냐면 사건이 하나가 다 들림없이 모아져 있는데 이것을 담당 수사나 그 담당 팀들이 다 가지가 찢어져요. 경제팀에서 전부 다 취급하신 거는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소액 사기율에 경제 사기를 해가지고 그냥 경제팀 넘어가는데 이게 유산화, 방문 판매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은 피해 금액 5억이 넘어가면 진흥팀으로 빠져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인터넷 범죄 관련된 부분은 또 사이버팀에 빠지고 일단 이런 그 가상화폐 그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그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한번 제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녹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만나봤는데요. 피해액이나 이런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저렇게 좀 당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까? 예, 예. 아, 이거 큰 문제군요. 예. 그 문제의 본질은 결국엔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장치나 법률 규정이 없다. 이제 2021년 3월에야 비로소 특검법에 있어서 가상자산을 규정했지만 암호화폐가 우리 대한민국 일상에 많이 관여한 데에 비해서는 그 규제나 법률 입법화가 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코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코인, 이른바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얘기하죠. 김치 코인 같은 경우 백서나 사업 계획서나 그 발행 주체를 살펴보면 스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래소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3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뭐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솔직히 방송이라도 좀 이렇게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깎고 싶은 마음입니다. 애초에 설립부터 파산을 생각하고 만든 데도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설립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상장을 시킬 수 있고 누구나 네. 코인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검증되지 않는 그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되고,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그 코인의 백서라든지 그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의 자본금,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떤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실까요? 코인의 그 계적이라든지 주소 이전이라든지 자기가 투자한 내역이라든지 자기가 보고 투자한 공지라든지, 그리고 거래소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 업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캡처를 하고 증거자료로 모아놔야 됩니다. 뭐 법률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걸 증거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거래를 할 때 미리미리 찍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왔거든요. 일단 네네. 그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어떤 근본도 없고 어떤 그 비즈니스 어떤 모델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장의 절차가 지금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사기적인 어떤 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혼동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50대, 60대의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요즘은 사실은 아날로그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춰지고 고용도 멈춰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갖느냐? 이 사람은 당연히 디지털을 보는 것이죠. 코인 자체가 사실 기존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등락이 크다는 것이 리스크이지만은 본인들에겐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코인 시장은 너무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정말 안정되게 이러려면 아직도 수년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혼동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2~3건 꾸준히 이 피해 관련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 유형을 보면요. 지금 리딩 투자 사기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수익을 미끼로 이런 링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들은 보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링크를 알게 해가지고요. 사기를 치는 수법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이제 금융 사기 피해가 있는데요. 그럴듯한 사업 계획 및 투자 설명서를 하면서 나중에 암호화폐가 상장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하는 수법하고요. 최근에는 아주 신종 있는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성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편취하는 수법이거든요. 이런 수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우리 유명을 좀 알아보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여명 상담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참담한 그게 현실인데요. 보통 지나가 보면 자기들도 왜 당했지 이렇게 되고요. 그분들은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보통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는 한 사람이라도요 보지 않게끔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이제 사다리가 차여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주식 쪽은 시드머니가 아무래도 기성세대들보단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이 크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곳은 이 코인 시장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생긴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실 법으로 만들려면 거래 실상을 잘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도 잘 열리는 편도 아니고, 실제 요즘 코로나 상황이 상황 때문에 어렵고, 그걸 입법화하려면은 이 현실화된 거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그 현실은 잘 모르고 이런 어떤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 좀 사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도 좀 빨리 이런 걸 좀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근데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은. 예. 비슷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늦은 면이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성이라든지 그 암호화폐 증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일찍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마이애미나 이런 데서는 그 공무원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안 이런 것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분명하게 규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무방치, 그냥 무규제였습니다. 무대응이었죠. 예, 무대응이어가지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다양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기 방법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좀 더 진화를 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잘 하려면은 이제 김치 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장위원회를 좀 만들고요. 그 사후적인 대책 수단으로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 이런 어떤 코인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청을 따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뭐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청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저희가 입법안을 만들어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럼 저희가 입법안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마련한 입법안은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병욱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너무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시장보다도 거래대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가 육성을 해야 된다. 코인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 내부 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서는 과감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의 자산과 여윳돈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게 제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지막까지 이러시면 정말입니다.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논의는 정말 활발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입법카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입법이 있어야 또 대한민국이 더 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눠보고 좋은 입법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인류 국가로 만들어 봅시다.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카.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